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른바 CDMO 사업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큰 수익을 내자 중소 중견 기업들이 뒤따라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물량이 늘면서 실적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압도적인 생산력과 공정 기술을 앞세운 덕분입니다. 삼성과 SK가 의약품 위탁 생산에 성공을 거두자 CJ제일제당은 이달 네덜란드 바타비아를 2,700원에 인수하고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GC셀과 인지캠 생명과학, 헬릭스미스 등도 위탁 생산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성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익 사업이 부족한 중견, 중소 바이오 기업들도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이들 기업들은 삼성과 SK처럼 규모를 키우기는 어렵지만 신약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정 신약 생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이 항체 CDMO로서 성장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모든 유전자 치료제 영역을 커버하거나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플라스미드 DNA,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다양한 영역의 유전자 치료제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경험한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이나 생산에서 그 우월성을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개발 생산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는 지노맨 컴퍼니는 미국 리스트랩스를 인수해 현지에 59,5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관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생산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비롯해서 의약품은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FDA와 같은 이제 규제 기관의 대응도 용이하게 되고요. 전 세계 위탁 개발 생산 시장 규모는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2026년 약 25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바이오 기업들의 위탁 개발 생산 분야 진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제품 공정과 품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건 후발주자들의 숙제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이 요즘에 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부터 좀 CDMO 사업이 아무래도 열풍이 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지난해 이제 코로나 백신이 등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CDMO가 이제 조금 많이 관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계열의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것도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암이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유전자 치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세포로 치료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이와 관련된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쓰이면서 이제 CDMO 관련된 산업이 좀 많이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흐름이 이제 이쪽으로 움직여지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견 바이오 기업들도 뛰어든다. 손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mRNA 백신이라는 게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말하는 건가 보죠? 네. 지금 국내에서 이 시장을 대표하는 주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모더나의 이제 CMO를 맡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의 이제 CDMO 생산을 맡으면서 좀 관심이 커졌죠. 예. 이 사실 CDMO 사업이라는 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지만은요, 사실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대기업 위주로 좀 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객사에게 신속하게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품질 관리 역량 등이 좀 뒷받침돼야
이 사업을 좀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이제 지금 1위죠. 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 시작 8년 만에 약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명실공히 이 CDMO 사업 국내에서 이제 1위를 획득하고 있고요. 예. 이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인 한 25만 리터를 보유한 이제 4공장이 증설이 된다면은 전체 생산 능력 면에서 62만 리터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생산 면에서 이제 세계 최대 글로벌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글로벌 CDMO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이 론자라는 기업이 점유율 약 25%를 차지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뒤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바백스의 이제 CDMO를 하면서 이제 관련 이제 CDMO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3월 프랑스의 이제 CDMO 업체를 인수를 했고 또 미국 유전자 세포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업체와도 이제 독점 투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관련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이제 식음료 유통 기업이죠. 이제 CJ도 이 새로운 신사업 중에 하나로 이 CDMO 사업을 눈독 들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회사를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그룹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하나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이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한다라고 치고 중견 바이오 기업들이 CDMO에 뛰어드는 데는 또 나름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높아도 이제 투자를 통해서 CDMO 사업을 쉽게 영위할 수 있다면요. 예. 중견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모자르지만은 좀 그들만의 이제 좀 전문성이나 이제 특화성을 가지고 이제 진출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꿈꾸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 개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이 한 0.002%라 할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또 리스크도 크고요. 또 그 주기 또한 한 최소 10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신약 개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이제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이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중견 바이오 기업들이 또 CDMO 기업을 진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CDMO라는 것이 아무래도 개발에서부터 원료 의약품 생산 또 완제 의약품 개발에서부터 임상 시험이나 패키징 뭐 생산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 과정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게 CDMO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아무래도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고요. 또 신약 개발 가능성이 뭐 그 전에 그냥 뛰어드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실제 예를 들어보면요, 바이오 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경우 이제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실권할 경우 이제 지분율이 또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영권 위협도 받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수익성을 갖춘 CDMO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신약 개발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도 있어서 이 중견 바이오 기업들이 또 CDMO를 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보다 좀 안전하고 또 타사 그쵸? 제품을 위탁 개발 생산하면서 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앞서 말한 이 쟁쟁한 대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외 개발사들도 뭐 굳이 중견 기업을 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대기업을 좀 더 가겠죠. 아무래도 자금력이 많고 그동안의 역량도 풍부하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견 바이오 기업들을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게 그들만의 이제 또 특화된 장점이라든지 전문성을 이제 습득한 뭐 중견 바이오 기업들에게 이제 진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것 이외에 또 새로운 분야를 이제 뛰어들기 때문에 또 중견 바이오 기업들의 CDMO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까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서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관련된 CDMO가 이제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초기 시장을 조금 더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GC셀이라는 회사가 세포 치료제 CDMO 시장에 나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력을 살펴보면은요, 세포를 생산 배양하는 이 클린룸을 한 1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세포 치료제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론자라든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 클린룸이 각각 뭐 11개, 12개 정도 있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이 GC셀이 10개의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뭐 그만큼 이제 글로벌과 견주어 봐도 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세포 말씀드릴 생산 수. 배양 시설이 그쵸. 많다. 클린룸이.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GC셀이 뭐 글로벌과 견주어도 뭐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ST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분야 중에서 올리고핵산 치료제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18년에 이제 공장을 준공을 함으로써 이제 현재 이제 글로벌 3위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고 생산 능력도 이제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다 완료가 되면은 또 향후에 또 세계 1위를 또 넘볼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현재 최근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또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노맨 컴퍼니의 경우 이 CDMO 사업 중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특화된 또 CDMO를 영위함으로써 또 대기업과 다르게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뭐 이런 게 마이크로바이옴인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면은 이제 중견사들도 승산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 이 CDMO에 진출하는 바이오 기업들 다 유망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넘어야 될 산이 또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요새 이제 CDMO 관련해서 많은 열풍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좀 더 옥석을 가리느냐, 아니면 조금 더 어떻게 더 확장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GMP 인증이라는 게 조금 넘어야 할 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GMP 쉽게, 인증이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품질 관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보통 이제 바이오 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 이제 유명한데, 이 등에서 이제 규제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아서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야 또 잠재적인 이제 고객사들로부터 또 그런 물량을 또 유치를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임상 시험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현지 기준에 맞는 또 CDMO 제조소와 또 협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GMP를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또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것들이 이제 또 선진 GMP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관련된 또 전문 지식이나 그런 인력들, 아니면 또 재정적 지원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GMP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와 운영한다는 가정하에서 또 이 재정적으로 봤었을 때 기존에 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제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전문 인력이나 뭐 재정적 지원, 또 다수의 개발사들과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게 또 쌓여야지 이제 GMP 관련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쌓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